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최근에 어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을 받았는데 변제금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행히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분이었어요. 오늘 제가 3가지 정도 신청할 때와 다르게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첫 번째는 실제 소명되는 소득이 다른 경우예요. 이거는 사실 상담 시와 신청 시에 변제금이 달라지는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요. 급여 소득자의 경우도 꽤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급여 소득자인데 월 세전 300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떼보니까 연봉계약서에 연봉이 4,8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4,800인데 300이라고 하셨냐 하니까 본인은 나머지는 상여금조로 지급되는 거고 이 300만 원만 기본급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말씀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개인회생 소득 산정은 상여금, 성과금, 기타 소득을 다 합친 것입니다. 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청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받아본 결과 상당 시 말씀하신 소득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죠. 물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분들도 꽤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많이 그렇고요.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는 일정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입니다. 통당 내역 중 최근 1년치 20에서 50만 원 이상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청산가치에 더하게 됩니다. 현재 변제금으로는 청산가치 원칙을 지킬 수 없을 때 주로 사치, 도박, 지인에게 편파 변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번째 경우랑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세 번째는 주식, 도박, 코인을 한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라면 세 번째 경우는 회생법원과 회생법원 아닌 곳이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회생법원은 도박을 제외한 주식 코인은 굳이 청산가치의 손실금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은 도박, 주식, 코인, 손실금 모두를 청산가치에 더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금액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저희한테 상담 과정 중에 좀 솔직하게 얘기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상담 과정 중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셨거나 본인이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해주신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변제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거는 앞선 경우와 조금 다른 경우인데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 네 번째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일 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제금을 최저소득 기준으로 가정적으로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번에 문의 주셨던 내용인데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버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를 법원에 충실히 소명해서 설득을 시키면 변제금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 5일 일할 수 있는데 주 3일만 일하고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3일만 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보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제금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불합리하다면 법무사가 합리적으로 대처해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억울한 점이 하나도 없고 법원의 보정 권고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 사정에 대한 최대한 소명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 보정서를 내면서 설득을 하면 대부분 변제금 상향 없이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